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K리그 시상식까지 마무리됐지만 우리 방식으로 또 마무리 한번 해야겠죠. 해야죠. 2022년 볼만찬 어워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정위원 저희 둘이고요. 시상자도 저희 둘입니다. 네. 부문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문 올해의 걸개입니다. 시상은 만 기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걸개 스테이 성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올해는 유독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걸개가 등장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특정인을 비판하는 걸개, 큼지막한 걸개가 걸렸었고 선수들의 의욕을 자극하는 걸개가 떠오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노워도 시즌 초에 많이 걸렸죠. 그리고 포항 수해 복구를 응원하는 걸개도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와닿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 성남인데요. 정치 이슈에 휘말려서 성남 FC가 올해 내내 스포츠면보다는 오히려 정치면에 많이 맞아요. 등장을 했죠. 그리고 현 구단주가 성남 FC를 뭐 비리 덩어리다 이렇게 묘사하고 뭐 연고지 이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성남 팬들뿐만 아니고 다른 팀 팬들도 앞다퉈서 성남의 존속을 응원을 했습니다. 요게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뜻을 담았는데요. 탄천에 걸린 우리 색은 정치색이 아닌 검정색 이러한 문구를 현장에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팀이 흔들리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의 스맨파는 창 기자가 수고하겠습니다. 올해의 스매파 영예의 주인공은 뭐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FC 이승우 선수입니다.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홈에서 펼쳐진 이승우의 댄스쇼 이거 정말 올 시즌 K리그1 최고의 히트 상품. 그러니까 K리그1이 좀처럼 이 9시 뉴스 스포츠 뉴스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승우 골 넣고 댄스는 꼭 나왔어요. 예. 너무 귀여워. 여기 뭐 박수일 선수가 패러디도 했었고 뭐 졸업사진 유명한 의정부 학생까지 뭐 유명세를 탔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네. 이승우의 댄스가 막 멋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네. 본인의 흥을 표현하기에도 충분했고 그리고 팬들이 무엇보다 즐기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올해 스맨파 세레머니상으로 이승우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올해의 눈물입니다. 시상한 만 기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눈물 대구FC의 최원권 감독 대행입니다. 네. 지난 10월 12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었죠. 이날 대구는 잔류 싸움 중인 수원을 2대1로 꺾으면서 잔류를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최원권 대행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최 대행이 감독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강등 위기에 빠진 팀을 이제 소방수로 맡았죠. 그래서 팀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아등바등 했고 그 모든 감정이 이 순간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구 팬 앞에서 흘린 눈물이 어떤 사죄의 눈물이라면 이 눈물은 정말 해냈다의 의미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경기를 치른 남편을 바라보는 이 호의 아내 양은지 씨의 눈물도 기억이 납니다. 전 여기에 홍시우 선수가 흘렸던 눈물도 홍시우 기억이 눈물. 나고 네. 울산 팬들이 우승 문턱에 갔었을 때 여성 팬. 울었던 그 맞아. 눈물도 좀 기억에 나네요. 네. 네 번째 부문 가보겠습니다. 올해 터프가이 시상하겠습니다. 올해 터프가이 제주의 수비수 김호규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최고의 카드 캡터는 김호규 선수였습니다.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경고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 총 4번의 누적 경고 4경기를 나서지 못했고 네. 14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최다입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다이렉트 퇴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훨씬 벌금이 늘어났을 텐데 네. 그 정도로 막은 것 같고요. 참고로 김호규 다음은 경고 11번은 이종성, 네. 경고 10장은 신진호, 윤종규, 김동민, 이진용이었다는 거 참고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문입니다. 올해의 오피셜 만 기자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오피셜 인류와 팔로가 합작한 일 하나 할래? 아, 이거 쌈박했죠. 네. 꼽겠습니다. 요새 프런트들 힘듭니다. 요새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찾아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아이디어 좀 줘봐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7월 달이었죠. FC 서울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팔로세비치 영상이 나옵니다. 차 안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헤이 요즘 잘 지내 친구? 나랑 일 하나 하자. 다시 한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죠. 맞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거의 보도도 나왔었고 그래서 일루첸코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드네. 근데 30분 뒤에 이제 누가 전화를 받죠. 얼굴이 안 나오고
그랬더니 이 선수가 알겠어, 지금 갈게라고 하면서 한 편의 짧은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그 선수 바로 일류첸코였고요. 포항 시절 동료였던 팔로와 인류의 어떤 친분을 활용하면서 팬들의 심장을 폭발하게 한 그런 오피셜 영상이었기에 올해 오피셜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올해 통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상인데요. 시상은 창 기자가 하겠습니다. 올해 통수 김종혁 주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통수하면 뭐 배신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이름 떠오르고 저희도 처음에는 고를까 했었는데 아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순수하게 통수, 진짜. 통수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20일이었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FC와 서울의 최종전 후반 19분 양한빈의 킥이 김종혁 주심의 뒤통수에 그대로 가격을 했습니다. 뭐 네. 헤드샷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네. 자칫 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경기 진행했고요. 해프닝이긴 했지만 뭐 이런 장면까지 나올 정도로 네. 사실 K리그에서 심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K리그 심판들 그 영상 모아놓은 거 있어요. 공 엄청 맞고 그러니까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오심 때문에 네. 징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도 K리그 구성원의 한 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상식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올해 MIP 부분 뭐 우리끼리 하는데 무르이고. 네, 만 기자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올해 MIP는 고재현 선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영규로 할까 고재현으로 할까. 두 선수 모두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그런데 이제 고재현을 택한 건 MIP의 I가 이제 임프로브드, 기량이 발전했다는 뜻이고, 그런 점에서 오영규는 준프로 계약 맺을 때부터 이제 기대가 컸던 선수. 상주에서 그 상무라고 해야죠. 네. 상무에서 왔을 때부터 맞아요. 기대가 좀 있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 약간 뭐 부진했다가 잘한 거고, 반면 고재현은 2018년에 대구의 프로 입단한 이제 5년 차입니다. 네. 근데 지난 4년간 포텐이 폭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2년간은 2부 이랜드에서 임대를 떠나서 원치 않는 포지션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22세도 규정도 끝나갔고 많이 뛸까 싶었던 선수가 본인도 아마 예상치 못한 13골이라는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꺼워진 팔뚝 그리고 확 좋아진 득점력은 노력의 흔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IP는 고재현 선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의 유일한 선물이라고 대구 팬들이 하는. 가마 어디 갔나요? 다음은 올해의 영입입니다. 창 기자가 시상하겠습니다. 올해 영입 엄원상 선수 축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전북의 박진서, 뭐 인천의 이명주, 제주의 최영준, 뭐 수원 FC의 이승우, 뭐 여러 선수들 이 후보군에 넣기에 충분한 활약을 펼쳤지만 네. 저희의 선택 엄원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동준이 떠나고 나서 이제 거액을 들여 영입했을 때 야, 이 패닉바이 아니야 소리 들었고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올해 울산의 우승을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이 됐습니다. 12골 6도움. 이청용 선수도 이야기했지만 MVP로도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고요. 엄원상 선수의 존재로 인해 울산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최고의 영입. 가성비까지 맞아버린 영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희가 좀 부문을 나눠서 여름을 따로 또 뽑을까 했는데 그냥 여기 묶어서 하겠습니다. 여름 네. 한정 최고 영입 후반기 울산의 해결사였던 마틴 아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에 골키퍼 관련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이브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올해 세이브 서울전에서 나온 김영광의 세이브입니다. 아, 쌉인정이죠. 네, 정말 좋은 선방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영광의 서울전 세이브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단순히 공을 뭐 손으로 막는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공을 머리채를 잡듯이 끄집어냈다는 거. 옛날 부폰이 저런 선방이 하나 있었어요. 내 기억에. 갈고리처럼 네. 예, 서령우가 홍명보 감독이 머리를 쥐었듯이 공을 쥐어서 잡아 뺐습니다. 라인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 선방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 경기는 어쨌든 강등이 확정된 이후에 치른 경기여서 성남 팬들이 사실 우울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정에서 승리를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김영광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동체 시력에 대해서 한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뭐 K리그 한 600경기 가까이 뛴 특유의 짬바와 이런 특유의 동체 시력이 그리고 성남 팬들에게 승리를 안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부록인데 은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약이었고요.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부문이 남았습니다. 이번 부문 볼만찬이 다시 뽑은 올해의 팀입니다. 네. NBA에서 보면은 이제 뭐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는 이제 지난 K리그 어워즈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 중에 선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 시즌 K리그 1 세컨드 팀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 보시면 이게 나은데 싶은 선수들도 있어요. 붙어보면 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팀별 2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골키퍼와 수비 발표하겠습니다. 골키퍼 송범근, 그리고 수비는 왼쪽부터 이기재, 델브리지, 그랜트, 김문환으로 했습니다. 송범근은 피유효 슈팅 보면요, 2018년에 130개, 2019년에 164개, 작년에 176개, 올해 187개. 오. 계속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전북 팀 자체가 세대 교체 등등의 이유로 힘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실점 상황이 많아졌다는 건데, 실점은 올 시즌이 지난해보다 더 적었습니다. 송범근이 지키는 골문은 그래도 든든했다는 그런 말이고요. 무실점 경기는 12번, 가장 많았습니다. 이기재는 14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데뷔 이래 첫 도움왕을 기록했고요. 염기훈 이후 수원이 배출한 첫 도움왕이기도 합니다. 최종전 전진우를 향한 그 어시스트 받듯이 K리그 현재 최고의 왼발은 이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응지읒. 네. 델브리지, 그랜트는 뭐 둘 다 호주 출신 센터백들인데 올해 K리그 적응을 완벽히 마쳤다고 볼 법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제 K리그 외국인 제도가 3+1에서 5+1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호주 센터백에 대한 니즈가 좀 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른쪽은 김문환입니다. 사실 K리그 오른쪽 백 중에는 뭐 특출난 선수가 딱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김문환 선수가 전북에 와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적인 활약을 펼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드와 공격수 부문입니다. 네. 미드필드 왼쪽부터 박호, 중앙에 이명주, 최영준, 오른쪽 엄원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호는 사실 바로와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울산식 패싱 게임 속에서 이제 상대 수비를 균열을 내줄 선봉장이 필요한데 박호가 시즌 내내 이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고요. 탈압박 장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이명주. 개인적으로는 퍼스트 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란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축구도사다운 모습, 올 시즌 인천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최영준, 올 시즌 가장 헌신적인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최영준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활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른쪽 엄원상 이견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냉정하게 K리그 어워즈에서도 이 자리는 엄원상이 맞다고 봐요. 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엄원상 어디 갔냐? 그러니까요. 투톱은 이승우와 오영규로 했습니다. 이승우 K리그 어워즈에서 왼쪽 미드필더 부문으로 되면서 김대원에 밀려 선발이 못했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 시즌 투톱, 뭐 섀도우의 역할도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뒀고 14골이라는 득점에서 말해주듯 우려를 기대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영규는 전반기 활약이 아쉽긴 하지만 후반기만 놓고 보면 조규성, 주민규를 압살한 수준, 파괴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정돼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올해 감독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창 기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감독상 인천 유나이티드의 조성환 감독입니다. 울산의 17년 만에 우승을 이끈 홍명보 감독도 올해 감독상 손색이 없는 분이죠. 하지만 저희 좀 언더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게 그래요. 인천을 4위로 이끈 조성환 감독 올해 감독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만년 하위 인천을 파이널 A를 넘어서 4위까지 올렸다는 점도 대단해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 시즌 중반에 팀적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핵심 공격수 무고사 이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DTD, UTU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죠. 인천이 다들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텨냈던 것. 저는 이 중심에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강인하게 팀을 이끈 조성환 감독의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주부터 인천까지 지금 실패 없이 성공 신화 계속 쓰고 있거든요. 조 감독 K리그 최고의 명장 중 하나이면은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볼롱도르. 제가 이제 마지막 분야만 남겨놓고 있는데 올 시즌 최고의 골 볼스카스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 하나, 제가 하나 뽑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댓글로 누가 더 멋진 골인지 한번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6월 21일 포항전에서 기록한 수원FC 이승우의 환상 터닝 발리슛을 올해의 골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각에서 일단 발리슛을 때리겠다고 선택을 한 창의성, 그리고 때리겠다고 결정을 한 담대함, 그리고 발등에서 이 컨트롤하는 감각, 그때는 기술. 맞으면 딱 맞는 선수는 아마 알 거예요.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착 감겨서. 저는 난도 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골. 이승우 정도의 선수가 아니면 넣을 수 없는 골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게 올해 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수일로 하겠습니다. 성남이 이제 원더골 맛집 김민혁 선수의 원더골도 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포항이네요. 포항전에서 기록한 9월이었죠. 오른발 감차. 가마차기는 진짜 명품 그 자체였습니다. 멈춘 공도 아니었고요. 굴러오는 공을 그렇게 정확하게 강하게 아름답게 찰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올해의 발견 중에 하나는 박수일의 오른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네. 대망의 볼롱도르 시상입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2022년 볼롱도르 시상은 만 기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볼만찬 어워즈 볼롱도르 수상자는 강원FC의 김대원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MVP라는 거는 이제 한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활약을 한 선수에게 주는 건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소신 발언하면 반드시 우승팀 주장이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보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세징야 많이 뽑았어요. 세징야. 저는 이제 2016년 기억나는 게 그때 레오나르도와 오스마르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친 시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MVP 여기서 이제 볼롱도르에 걸맞은 활약을 펼친 선수. 저희는 MVP가 아니라 볼롱도르. 볼롱도르. 네. 헷갈린다. 김대원입니다. 12골 13도움이 모든 걸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탯 괴물이었고요. 강원의 청년 가장이었으며 올 시즌 한정 K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윙어였습니다. 올 시즌 시작을 19골 17도움 K리그 1 기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즌 끝날 때 보니까 30-30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활약 펼쳤다는 점에서 볼롱도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민했던 게 사실 신진호 선수와 신진호. 고민을 했었는데 네. 스탯 면에서 너무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김대원 선수를 선정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시상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선수단 프런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후 올해 감독상 수상한 조성환 감독 그리고 올해 볼롱도르 수상자 김대원 선수와 함께 심층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